정예 강병 육성의 요람 육군 훈련소.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제2훈련소로 창설, 1999년 육군 훈련소로 개칭되기까지 560만의 강병을 배출해냈다. 신세대 훈련병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우면서 강한 훈련과 엄격한 훈육 그리고 공명정대한 인사관리를 통하여 기초가 튼튼한 정예 강병을 육성하고 부모가 자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국민 속의 육군훈련소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하여 오늘 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선조들이 지킨 조국, 이제는 내가 지킨다. 바로 이곳 계백장군의 충절이 살아 숨쉬는 황산벌에서 41년 전 조국 수호의 일념으로 훈련을 받았던 용사들. 바로 이들이 오늘 TV 내무반 신고합니다의 주인공들이다. TV 내무반 신고합니다. 차렷 경례 충성. 네, 오늘 TV 내무반 신고합니다는 육군훈련소 훈련병 예비역 모임인 86회 전우 여러분과 지금 육군훈련소 현역 여러분이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 보내주세요. 반갑습니다. 환영이 대단합니다. 예, 지금까지 TV 내무반에 출연하신 예비역들 가운데 최고령이십니다. 이분들이 군에 입대한 때가 1958년이에요. 예, 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청춘. 젊은 오빠를 자처형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빠라는 말씀에 파한돼서 하십니다. 근데 말이죠. 한 가지 이상한 거는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모두 다 1등병으로 전역을 하셨어요. 전부 1등병이십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방위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러게요. 그러면 전부 의과사 제대 하신 겁니까? 의과사 제대는 물론 아니고 예. 학적 보유자에게 단기 복무 혜택을 줬습니다. 네. 1년 6개월. 네. 그래서 우리 제대할 때 계급은 전부가 일병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학보병이라는 명칭도 처음 들은 분이 많으실 거예요. 네, 대학 재학 중에 입대한 학적 보유병을 얘기합니다. 네. 일명 빵빵 군번이라고도 하는데 아 그 유명한 왜 그렇게 빵빵 소리가 나온 거죠? 군번이 맨 앞에 00이 2개가 들어갔습니다. 네, 몇 번입니까 그럼? 저는 0017037입니다. 아직도 계시는. 어떻게 금방 빵빵을 그래서- 했다가 공공으로 갑니까? 빵빵 군번인데. 대부분 중대 이하의 최전방부대에서 근무를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사람이 12명인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이를 합치면 751살입니다. 네, 그래서 참 지금- 조상님들 어서 오십시오. 지금까지 아마 출연한 팀 중에 나이는 제일 많을 텐데 계급은 12명 전부 합쳐봐야 작대기 12개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구성된 모임입니까? 86회. 네. 86회 저희는 훈련소에서 네. 8중대 6소대에서 같이 그 훈련을 받은 학보병들입니다. 당시 전부 47명이었는데 벌써 7명이 고인이 됐고 10명은 해외에 살고 있으면 지금 국내에는 30명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 회가 누구 아이디어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 당시 이제 한 부대를 가지 않고 전부 전방으로 다 가기 따로따로 때문에 흩어졌죠.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그러면 내일은 이제 배출하는 날인데 그렇죠. 뭔가 근거해야 되지 않겠냐. 각자도 신상명세를 써라. 그걸 밤에 마분제 전부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써가지고 밤에 제가 다행히 제 친구가 그 안에 훈련소 본부에 사병 하나 있었어요. 밤에 가져가가지고 야 이거 좀 내라 좀 긁어달라. 우리 내일 배출하는데 여기서 긁는 거는 인수해달라 인지하다는 했죠. 거죠. 그 당시 말 긁어달라. 그래서 밤에 세워가지고 밤에 새벽에 가져왔더라고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 기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게 아직도 있는 겁니까? 오늘 제가 네. 그 41년 전에 만들었던 인쇄모를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걸 아직 가지고 계세요? 가보나 마찬가지인데 41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긁었네요. 거기다 촛불 하나 이렇게 켜놓고. 예, 86 한문으로 써 있어가지고.
잘 알잖아요. 86 회원록. 아 그게 회원 예, 이게? 활력회원록. 야. 이 안에 보면 내용들 이 가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요. 여기 어머. 보면은 하고 싶은 말. 네. 군번하고 성명, 본적, 현주소, 출신 대학 뭐 하고 비고란에. 예, 비고란에 뭐 하고 싶은 이야기들까지 쭉 적어놨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정말 대단하네요. 예, 그렇죠. 뭐든지 다 부족하고 그럴 때인데 어떻게 그렇게 전우회가 돈독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 만약 배가 부르고 편안하게 있었다면 이 회가 없었을 겁니다. 아, 오히려. 예. 40년 후의 그 모습 어떻게 변했는지 얼마나 가보고 싶으셨겠어요. 그러면요. 이번에 다녀오셨습니다. 함께 가보겠습니다. 선배가 간다. 떠나는 아쉬움과 보내는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육군훈련소. 백발의 예비역 86회 회원들이 41년 만에 다시 입소를 한다. 세월은 흐르고 흘렀건만 입영 직전의 분위기는 변함없이 그대로고 네. 옛날 40년 전에 학도병으로 입대해가지고 훈련을 마쳤다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훈련소 체험을 해보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오늘 같이 한다고 했는데. 옛날도 어머니가 보고 싶었는데 오늘도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훈병단은 항상 생각하는 게 엄마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좀 서운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울었어요 용산에서. 40년이 지났건만 주마등처럼 생명이 지금도 떠오르는 오시네. 그 시절 추억들. 박혜영 예비역이 끝낸 눈물을 참지 못한다. 아이고. 저 장면 보면 눈물 나요. 집합. 이제 가족들과 헤어지는 시간. 26개월 후의 만남을 기약하며 새로운 인생의 장으로 걸어간다. 군대 오면서 뭘도 안 갖고 오셨습니까? 백발의 노병에게 후배의 애교 섞인 핀잔이 이어지고 머리 안 갖고 입소대에 들어온 사람 처음 봤습니다. 무슨 생각 안 나오십니까? 안 내려갔습니다. 마음은 벌써 20대 청년. 혹시 이 머리 다 깎으면 까만 머리 나오남요? 아, 예. 군복을 받아 입은 후에 해야 하는 일. 입고 온 옷을 포장해서 고향에 보내는 소포 결속이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뵙고 싶은 부모님에 대한 정을 함께 담아 보내던 시간이었다. 저거 보면 우시지요. 당신의 아들 상렬이 군에 씩씩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이 옷을 잘 받으시고 제가 대대할 때까지 새 기강 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 입대해서 입고 온 옷을 보내니까 내 생각나면은 이 옷을 항상 보고 잘 빨아서 보관해둬요. 40년 전에 선배님들이 교육받았던 23년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거 힘드실 텐데. 소포는 고향 앞으로, 훈련병은 훈련소 앞으로. 예나 지금이나 첫 관문은 이렇게 혹독했다. 돈 내고도 못할 일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화생방 훈련. 불에 탄 캡슐이 터지면서 가스는 피어오르는데 40년 전 그 맛이 기억에서 가물거리는 예비역들. 아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야, 좀 힘들 텐데. 과감하게 방독면을 벗긴 벗었는데 아유, 강하십니다. 에이고 그래 이 맛이었어.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코끝이 찡하네요 정말로. 그래도 꽤 오래 버티셨어요. 끝까지 방독면을 사수한 주인공은 누구야? 원래 이주라기가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겁나는 데 가면 도망가는 성격이 있어요. 벗으라 그랬는데 어디 하다 보니 빨리 끝나보네. 벗으려고 했으나. 해봤는데 지금 나이 먹고 하려니까 그래도 할만합니다. 예. 제자들아, 젊은 아빠 화이팅! 해낸다! 선생님이세요. 예비역들이 유일하게 기억하는 그 시절 군가 북진가. 이렇게 걸어서 압록강까지 갈 수만 있다면 환갑이 넘은 나이건만 당장이라도 뛰어갈 텐데 북진가 한 소절에 북에 계신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 오늘 이렇게 단독 군장하는 김에 실향민으로서 개성이 제 고향입니다. 오늘 개성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도 춥고 배고팠던 그 시절 하나 전우회만큼은 남달랐던 86회 전우들이고 지금도 이거 밥맛이 참 좋네 이거. 집에 가서 우리
매니저한테 좀 며느리가 아니라 며느리.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을 하나가득 담아 보내던 그 시절. 하나 이제 돋보기 안경을 의지해 편지를 쓰자니 감회가 새롭게 밀려오는 예비역들이다. 41년 전에 오늘은 제가 불안, 초조, 긴장의 밤이었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좀 시원한 맥주라도 한 500cc 쭉 마시면서 군인의 기본은 역시 총검술. 입안의 혀처럼 수족처럼 부리던 총이건만 어째 영 폼새가 안 나오네 그랴. PT 피가 나고 아래 베기는 PT 체조. 저거 힘든 거예요.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가? 여보, 이게 마지막 훈련인데 이거 끝나고 집에 갈게. 아이고 집에 가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하지만 본격적인 묘기를 보여줄 훈련병은 바로 우리 손자 청하나 할아버지가 뭐를 한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거 잠수 훈련이에요? 아니 어떻게 바로 들어가세요? 아 이게 손자한테 체면이 아이고 멋집니다. 멋진 할아버지. 예. 못 올라오시. 몸이 말을 안 듣는군요. 제가 70세 되는 애는 86개월 전원이 이 자리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주간의 고된 훈련이 끝나고 드디어 나는 야 이등병. 바야흐로 본격적인 군인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추억의 배출 열차. 열차는 밤새 달리고 달려 학보병 모두는 최전방으로 배치되었는데 열차를 타는 노병들의 표정이 긴장된다. 41년 전에도 사실은 일선에 배치된다는 일종의 좀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도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랄까 이런 설렘도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은 흘렀어도 영원한 제2의 고향으로 가슴에 남아있는 육군 훈련소. 훈련소를 떠나는 모든 이등병은 이렇게 노래한다. 훈련소여 영원하라. 자랑스런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조국을 지키러 나는 가노라. 아마 젊음을 되찾으신 그런 기분이신 것 같아요. 예, 방금 촥 환송하면서 네. 군악대들 쫙 할 때 저도 그 가운데 껴 있었어요. 그 당시. 군악대는 아니면 그 뒤에 북 옆에 들고 전후 신문 들고 왔다 갔다 한 거 아는데. 가끔 껴 있었어요. 오늘도 강한 훈련을 받은 병사들은 열차를 타고 전선으로 달립니다. 근데 네. 아까 되게 전방 배치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강신옥 일병님 어느 부대로 가셨습니까? 최전방 백두산 부대로 갔습니다. 이야. 그때 뭐 학보병들 이렇게 편한 데로 간 거 아닌가요? 전부가 다 최전방으로 다 갔습니다. 전원이 최전방입니까? 박혜영 일병님은 끝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연세에. 네? 이게 감회가 깊죠.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42년 전에 그 자리에 다시 앉아서 해본다는 게 그 기적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옛날 그때 있을 때 좀 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면회 오던 그 생각이 쫙 떠오르는데 눈물 쭉 나더라고요. 근데 바로 옆엔 또 신병 젊은 어머니가 아들 데려서 입소하고 옆에 있으니까 그 울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럼 그 옆에 아버지는 여보 왜 울어? 아들 딱 대보라는데 왜 울어 하시는 아버님은 화장실 가서 통곡을 했대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눈물이 나셨군요. 맞아요. 김하중 일병님 이번에 가셔서 훈련 받으신 것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힘들던가요? 제 총검술에서 찔러총 시켜놓고 그냥 팔을 뻗친 채 그냥 세워둬요. 그래서 어떻게 팔이 아픈지 왜 초등학교 때 왜 그 손 들고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자꾸만 내려오죠. 그거 내려오는데 좀 창피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두영 일병님 어떠셨습니까? 뭐시? 저는 이번에 다녀와서 며칠 동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우나도 가서 좀 그 땀 좀 흘려보고 그러는데도 일주일간 꼭 알았어요. 네. 일주일이면 적게 알으신 거예요? 다들 보름 다 넘기세요? 예. 김동호 일병은 이번에 훈련소에 못 가셨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공교롭게 제가 베니스 영화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소 못 간 걸 아쉬워하고 야, 그 내가 꼭 참석했어야지. 아까 보니까 그 물 건너가는 건 충분히 건너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서 한편 보니까 이게 또 안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을 충분히 건너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지금 하래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 좀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근데 40년 후에 갔지만 조교는 조교 아닙니까? 예, 이재성 일병님 어떠셨어요? 좀 무서웠지 훈련 않으셨어요? 받으면서 보니까 조교분들이 아주 친절하고 아주 훌륭했어요. 그리고 또 마침 또 이번에 그 팔중대장 조선인 대위께서 나오셨습니다. 같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조선인? 조선인? 조선 조교도 뭐 중국인도 있고 미국인도 있고. 이름이 조선인입니다. 이름이 조선인 대위님. 당시 훈련소에서 재미난 얘기들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몇 그래요.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신중현 일병님. 네, 저희가 이제 총각 때니까 가장 관심 있는 게 여자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남들은 전혀 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애인도 없었고, 근데 들리는 소리가 상당히 그 비관적인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 동네에 그 여자애들이 있는데 여자애들 잘 울지 않습니까? 그래 할머니가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얘기가 너 크면 이 다음에 훈련병한테 시집 보낸다 그랬더니 누름을 뚝 그쳤답니다. 저희가 얼마나 촬영했겠습니까? 거의 뭐 바보 온다한테 시집 보내겠다 평강공주 그 수준이군요. 자, 오늘도 강한 병사가 만들어지는 곳 육군훈련소. 남자들에게는 제2의 고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훈련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가보겠습니다. 지금 훈련소에선 흐트러지는 훈련병 자신을 옥죄어주는데 최고의 처방인 군가. 6주 내내 입에 달고 다니는 군가 말고도 험난한 훈련 과정이 훈련병들을 기다리고 있다. 나대기만 하던 장정에서 스스로를 조절해내는 진정한 남자로 강한 군인으로 허물을 벗어가는 것이다. 흔히들 지옥을 경험한다는 화생방 훈련. 말초신경을 혹독하게 자극하는 가스의 고통을 이기며 새삼스레 살아 숨쉬는 고마움을 느끼는 일종의 생존 훈련이다. 씩씩한 군인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다하는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요즘 훈련소에선 아들과 함께하는 병영 체험이 단연 화제다. 훈련병의 아버지를 초청해 2박 3일간 함께 훈련을 받게 해주는 것이다. 4주 만의 만남. 똑같은 군복에 똑같이 그을린 얼굴이지만 내 자식만큼은 금태둘러 보이는 것. 짧은 눈맞춤임에도 부자상봉은 금세 이루어진다. 어딨지? 쌍둥이를 훈련소에 넣어놓고 남보다 염려가 갑절이던 아버지. 이제는 반가움과 대견함이 2배로 다가오는 듯하다. 아버지도 40 넘어 얻은 막둥이와 함께 보초를 서는 김두수 씨. 그 역시 40년 전 바로 이 밤하늘 아래에 섰던 훈련소 선배다. 참으로 군대 오기를 잘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아주 아버지로서 아주 가슴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악조건일지라도 훈련소에서만큼은 피해갈 수 없다. 무조건 맞서 이겨내는 것만이 역경을 견디는 최선의 방법인 셈이다. 훈련을 통해 배워가는 인내는 앞으로도 자신을 담금질할 소중한 재산이 된다. 비가 저렇게 오는데도 아들과 고생을 함께하면서 아버지들은 귀한 선물을 받는다. 알게 모르게 있어온 자식과의 벽을 비로소 허문 듯한 흐뭇함이 바로 그것이다.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이라면 훈련의 꽃은 단연 종합 한군 훈련. 한군은 훈련병에서 이등병이 되는 마지막 관문이자 철저한 자신과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타는 목마름에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다리지만 훈련병 그들에겐 낙오란 없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끝까지 만족하기 위해서. 달라졌어요. 수료식에 선 병사들은 이제 더 이상 계급 없는 훈련병이 아니다. 그 당시엔 정말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었지만 그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았고 그 가운데 인내와 복종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6주간의 고된 훈련은 오히려 감사함으로 다가오고 한치밖에 안 되는 이등병 계급장이 그간의 고충을 수백 배로 보상하는 순간이다. 빛난다. 용맹한 병사의 기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진정한 남자로 다시 태어나는 이곳 육군 훈련소에선 오늘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용감한 병사가 탄생하고 있다. 이용식 씨가 다시 보입니다. 네. 정말 멋지군요. 네, 예. 정말 멋져요. 강한 병사들이 이렇게 길러지는 곳입니다. 아, 정말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네. 육군 훈련소는 세계 최고의. 알겠습니다. 네. 정말 막강한 남자를 길러내는 훈련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 세계도 그렇죠. 정말 육군 훈련소는 여러분의 아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근데 그 부자가 같이 경계에 서면서 얘기하는 장면, 열린 군대 그런 모습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열린 군대 바로 그것입니다. 네. 누가 나왔다고 해서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정말 솔직한 얘기지. 네. 자, 그리고 여기 오늘 조교님들 전부 다 집합하셨습니다. 네. 예, 예. 네. 그리고 우리 중대장님, 중대장님 조선인 중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중대장님의 그 교육 철학이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충성. 예. 예, 요즘 그 입대하는 훈련병들은 그 네. 신세대 특성에 맞게 어떤 체력과 의지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네. 과거의 어떤 강압적인 훈련보다는 훈련병의 시각과 입장에서 항상 부대를 지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나이가 28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얼굴이 지금 건늙었습니다. 어머나 그러시고. 아니 근데 신세대 훈련병들이 나약합니까 그러면? 약하다고 그러는데. 예, 처음에 들어올 때는 상당히 나약하고 어리고 두려움을 많이 갖고 이런데 그 수료식 때 여러분들 봤다시피 아까 보니까 뭐 눈이 바짝. 예, 수료식 때는 완전 180도 틀려진 다른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님도 계시지만은 영화 소리만 나오면은 이가 갈리는 분이 계시다고요? 누구신가요? 아 그러세요? 강상윤 일병님? 아니 영화 출연하실 얼굴은 아니신데. 아니죠. 그 당시에 홀쭉이 뚱뚱이 논산훈련소에 가다라는 이제 영화를 현지 로켓을 했는데. 양훈 양석천 선생님들 나오신. 네, 그 영화입니다. 예. 거기에 저희가 이제 전부 엑스트라로 쭉 나갔죠. 예. 나갔는데 그 추운 날씨에 말이죠. 에너지가 어떻게 나는지 다시 하고 해서 그때부터 영화라 그러면 제가 이가 갈립니다. 네. 그래서 이를 너무 갈았더니 이가 다 빠져 지금 틀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이 지금 똑똑지를 못하죠. 아니, 잘하시고 이 완전히 계십니다. 틀립니다 이게. 그때 이 갈린 것 때문에. 예. 예. 그게 뭐 영화 한 장면이라도 나오셨.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정말 화날 만하네요. 그리고 네. 그렇지만 저 앞으로 뭐 뚱뚱이와 홀쭉이 그 영화처럼 뚱뚱이란 말이 나와도 이는 갈지 말아 주십시오. 네. 이제 갈 리도 없습니다. 이환범 일병님, 예, 아드님이 가수시라고 들었어요. 네. 뭐 소위 요새 말하는 신세대 가수는 듀스라고 전 듀스 멤버 리더 이현도가 제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머 가시기 전에 사인 한 장만 좀. 근데 얼굴도 비슷해요. 많이 그래요, 좀 닮았습니다. 네. 네. 저 혹시 그 아드님의 그 노래 중에
메시지를 글쎄요. 못 따라 하실 거래요. 예, 좀 어려요. 소위 말하는 요새 신세대 그 힙합 뭐 장르에 그러는데 제가 따라하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만약 한다면 중간에 한 그 사자후라고 히트한 곡 중에 하나인데. 사자후. 예. 중간을 하겠습니다. 잠깐. 예,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너무해요. 하실 수 있냐고만 물어봤는데 그렇습니까? 하시겠다고요? 하십시오. 예. 운명의 그대를 찾아왔다. 그대여 그 운명에 당당하게 맞서라. 아 소년의 여름에 찾아왔다. 여기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다이아몬드. 네. 이영도 씨 아버님 정말 멋집니다. 어떻게 노래까지. 이재성 일병님, 그 저 86회에 주제가가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엄마야 누나야가 우리 소대 노래입니다. 그 동요 같은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네,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부모님이나 가족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달랬죠. 지금도 모였다가 헤어질 때면은 모두 합창을 하면서 옛날에 그 정을 되새기곤 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번에는 시키겠습니다. 엄마야 누나야 한번 해보실까? 하나, 둘, 셋, 넷.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래는 반짝이는 금모래비. 먹어도 허기가 치던 시절 식사 때마다 펼쳐진 훈련병들의 허기 탈출 대작전. 배식병을 유인하라. 주인 없는 금고에 안 달려들 사람이 있냐고요. 밥은 산처럼. 그 사이에 밥을 두고. 시선을 분산시켜라. 나가 담을 때까지 쫑게 찾고 계죠이. 재롱잔치로 눈길을 끈다. 웃고 즐기는 사이 짬밥은 사정없이 줄고. 허기 탈출도 잠시 이어지는 훈련 또 훈련. 비슷하네 진짜. 훈련병 이따 나한테로 와. 조금 있으면 휴식 시간이야. 훈련병 숟가락 놓으면 출출해지는 훈련병에게 걸어다니는 PX 일명 이동주버 먹거리는 가히 메가톤급 유혹이 아닐 수 없고. 우리 급해도 볼 일은 보고 떡 사 먹어야지. 소변 보는데. 아줌마들의 철저한 비즈니스 정신. 이동주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먹어. 고된 훈련에 고달프기 짝이 없어도 떡 반쪽을 나눠 먹는 동기 사랑으로 마냥 배부르던 육소대 훈련병들이요. 끼니마다 전쟁을 치르던 배식구에 파리가 날리는 게 웬 말? 왜 이래? 오늘처럼 막장산된다는 처음에 또 이거. 그날은 바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면회일이었다. 면회를 앞두고 시끌벅적한 틈에 홀로 침묵을 지키는 이가 있었으니 고향이 북쪽이랬지. 다름 아닌 실향민 이정호 훈련병. 준현아, 네가 계란을 좋아하잖니. 그래서 엄마가 그간의 고충이 말끔히 사라지는 가족과의 즐거운 면회 시간. 그런데 신중현 훈련병에게 불현듯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으니. 그래. 부탁이 하나 있네. 뭐야? 우리 동기 중에 이정호라는 훈련병이 있는데. 그 시각 홀로 외로이 내무반을 지키던 이정호 훈련병에게 뜻밖의 일이 생기게 되고 사돈의 팔촌, 사촌 동생의 시삼촌까지 따지기조차 어려운 저 어마어마한 촌수의 친척들은 과연 누구?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연애실로 나온 이정호. 면회복 터졌다. 그 사람도 아무도 모르는데. 네가 하도 면회 안 와가지고 내가 다 준비해놨지. 고맙다. 그래. 외로운 동기를 위해 가족을 총출동시킨 나일론 면회까진 좋았는데 배야 터져라 포라 메어져라. 아이 친구야 그러다 큰일 난단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면회는 배탈을 남긴다는 말씀. 면회 날이면 날마다 화장실은 밤새 북새통을 이뤘다. 그들아 퍼뜩 나오니라이. 그거이 바로 진정한 동기사랑 아니여.
이동주보 그러니까 그 후에 PX가 저 명칭이 그렇죠. 근데 네. 돌아다니면서 파는 건데 떡 그런 건 또 팔고 또 뭐 팔았습니까? 저 장례상 일병님 떡 같은 거 있고. 그때는 물을 탄 그 막걸리가 많았어요. 물 탄 막걸리요? 예. 그리고 떡, 엿, 뭐 고구마 삶은 아 거. 훈련병한테 엿도 먹여요? 거기 참 그런 게 많았는데 그때 참 배가 고프니까 그 생각이 지금 무척 기억이 남습니다. 물탄 막걸리, 떡, 엿 뭐 이런 거 말고 아주 특이한 것도 그 이동주보에서 팔았다고 들었어요. 이정호 일병님. 아마 국가에서 그 쥐꼬리, 쥐잡기 아마 운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훈련소에서 쥐를 어떻게 잡습니까? 저희들 막 바쁜 생활에.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저기 이동주보한테 가면은 쥐꼬리를 살 수가 있으니까 네. 가보라 그래서 이제 이 훈련 10분 쉬는 동안에 철조망 쪽으로 달려가서 쥐꼬리를 팔려고 그러니까 쥐꼬리만큼은 안 준대요. 그래서 쥐꼬리만큼. 그래서 그럼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빵을 뭐 이 찐빵을 뭐 10개 이상 사야지 쥐꼬리를 하나 주겠다 그래. 끼워서. 네, 끼워서 준대. 오늘 이제 주고 빵을 이제 받는 순간 기관 사병님한테 또 이 적발이 돼가지고 이 빵은 친구들이 다 먹고 저는 이제 기합받고. 그래서 지금도 그 아줌마한테 쥐꼬리를 좀 받아야겠는데. 그 아줌마 중에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자, 의리로 똘똘 뭉친 86 전후회 또 다른 일화를 보겠습니다. 훈병 수첩. 틈만 나면 모자를 낚아채가던 흉했던 시절. 화장실에서도 철통 경계는 계속되는데 허나 눈 뜨고도 코백하는 세상. 훈련병 강상열 결국 모자를 뺏기고 만다. 어쨌거나 모자는 필요한 법. 없는 모자 만드는 확실한 방법은 바로 모자 습격 대작전. 아니 누가 감히 병장 모자를? 겁 없이 조교 모자에 선된 두 훈련병의 후회 한마디. 내가 왜 이랬는지 몰라. 고시생 훈련병들이 유독히 많았던 육소대원들. 시험 결과 걱정에 잠 못 이루는 강신옥도 그중 하나였는데. 정신호, 저 맞아 뭐해? 상열아, 너도 시험 봤지? 우리 힘내자. 강신옥 빨리 안 써? 강신옥! 여러분들 구청. 걱정도 한때 바쁘기만 돌아가는 훈련소 생활에 적응할 즈음 드디어 반가운 소식이 날아드는데. 야, 우리 훈련병 강신옥이 행정고시에 합격했구나. 예. 터보 엔진을 달고 뛰어라. 합격 소식을 전하는 중대장의 마음은 급하기만 하고.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강신옥은 그 시각 가스실에서 동기들과 한바탕 눈물의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강신옥 훈련병 지금 어디 있나? 가스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신옥이 됐어, 신옥이! 강신옥 훈련병! 너 이번 행정고시에 합격했어! 합격 통지서다! 이러고 합격했어! 너의 합격은 곧 나의 기쁨. 내 일인 양 감격해하는 전우들도 다 함께 경사났네 경사났어. 어쩐 일인지 또다시 고민의 늪에 빠진 강신옥 훈련병. 너무 안 되는 거야, 장균이야, 사병이. 장균이야. 사병이.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장교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장교와 사병 선택의 기로에 선 그는 오늘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기상 나팔인데 주춤이에요. 중등! 이렇게 헤어지는 것은 아쉽지만 어쨌든 열심히 해라. 기대할게. 결국 장교의 길을 선택하고야만 강신옥. 그러나 보내는 동기의 마음은 서운함과 야속함을 누를 길 없고.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친한 형제의 정을 느낀 동기들을 두고 차마 떠날 수 없었던 강신옥. 마침내 중대 선언을 하기에 이른다. 중대님, 여기 남아서 다른 동기생들과 함께 끝까지 훈련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40년 전 훈련소 동기로 만나 지금까지 전우회를 이어오는 86회의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강신옥 변호사님이 이렇게 황소같이 보입니다. 얼굴이 참 믿음직한. 근데 그때가 사법고시가 아니었나 보죠? 아까 보니까 행정고시 합격으로 돼 있어요. 행정고시입니다. 예. 아,
그럼 사법고시는 언제? 다음에. 다음에. 행정고시 그렇게 합격하고 또 사법고시 보시고. 예, 장교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에서 네. 계속 병으로 남은 이유는 역시 그 단기 복무를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대로 훈련을 마치고 사병 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역시 제일 낮은 자리에서 한번 우리 훈련해보고 생활해 보는 게 내 인생에 큰 무슨 오히려 교훈이 된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웬만하면 장교 가고 싶을 거예요. 장교보다는 사병으로 끝내겠다 이렇게 해서 사병한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이런 참 깜짝 소식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도 이번에 깜짝 소식을 하나 준비해서 이벤트를 하나 꾸며봤었거든요. 깜짝입니까? 끔찍입니까? 깜짝입니다. 깜짝입니까? 네, 자,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깜짝 면회. 육군훈련소 특별 이벤트 깜짝 면회.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육군훈련소 30년대 조교 정해일 상병. 최고의 조교에게 최고의 선물을. 리포터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미남 김아람 병장이 맡았다. 습식하는 곳이란다. 이 자리. 8개월 된 아들 준영에게 아빠는 언제나 군인. 하지만 아빠가 생활하는 내원에 오기는 처음인데. 깜짝 놀랄만한 거 보여줄게. 자, 한번 보시죠. 정예일 조교는 훈련소에서 소문난 애처가. 정예일 상병이 말이죠. 이걸 잘 때는 아예 품고 잡니다. 품고 잡. 준영이 알고 있니 그걸? 그때 이렇게 조그맣었는데 금방 컸습니다. 아빠를 향해 출발! 그런데 리포터가 남편보다 더 고참이라니 왠지 더 부담이 가고. 제가 정예일 상병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8개월 고참입니다. 군대에서 고참이 얼마나 있었는지 아시죠? 남편을 못 본 지 벌써 6개월. 아들 준영이가 아빠를 알아보기나 할런지. 지금 교육 일정 표상이라면 말입니다. 지금 정예일 상병이 여기 어디선가 교육을 가르치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정예일 상병이 육군훈련소 최고의 조교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습니까? 잘했어요. 밀가루 많은 거나. 자, 박일병. 정예일 상병 어딨나? 네, 정상병 지금 차에서 연료가 끝나고 저기 각계교장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각계전 투교장? 남편이 기뻐할 표정을 떠올리며 찾아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던가 정예일 조교와의 면회 실패. 여기 보이는 곳이 각계전 투교장입니다. 충성! 소장님. 왜? 지금 정예일 상병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정예일이 아까 예, 예. 여기 있다가 예, 예. 다른 교장으로 이동했거든? 언제 왔어? 만나기 힘드네. 꼬인다 꼬여. 준영이는 벌써 지치는가 보다. 이러다가 깜짝 면허가 물거품 되는 건 아닐까? 자, 전국에 계신 현역 예비역 장병 여러분, 과연 오늘 있을 깜짝 면회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두 어깨에 달렸습니다. 자, 정예일 상병을 찾아서 화이팅! 정예일 조교를 찾아 다시 출발. 12내원에서 병영통신을 찍으려고 하니까 중대의 명예를 걸고 잘할 수 있도록 알았니? 한편 정예일 상병은 색다른 과제에 부딪혔으니 바로 TV 내부한 병영통신 몰래카메라인 걸 알 리 없는 정상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한데. 정예일 상병은 가족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한마디. 상병 정예일. 나이가 많아요. 아버지 몸 건강히 잘 있고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충이야 진심으로 살아간다. 충이가 보고 싶은 아내와 아들. 말은 덤덤하게 했지만 아내와 아들 생각은 더 간절하다. 비록 화면으로나마 소식을 전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싶다. 요때 아들하고 아내하고 어머님이 함께 와 계시다면 그 기분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랄 걸 바라야지. 그게 어디 가능한 일인가. 오늘도 꿈속에서나 만나볼 요량인데. 쥐가 이상해? 하나 둘 셋. 군병들이 보고 있으니까 감정도 좀 못 내고.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정작 깜짝 면회가 성공하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오히려 무덤덤해지는 정예일 조교 부부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혹시 이걸 짜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한마디 하시죠. 짜고 한 거 정말 아니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때요? 기쁘고 좋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건 꿈에나 상상했습니까? 상상 못했습니다. 어제 꿈에 무슨 이럴 줄 알았으면 깨끗하게 면도를 할걸. 30연대 최고의 조교 정예일 상병한테 한마디. 고생하네. 더운 날씨에. 그새 새카맣게 타버린 남편의 얼굴. 마음 한켠 안쓰럽기만 한 부인이고 그래도 아빠를 알아보는 아들 준영이가 고맙다. 여보 준영아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잘생겼네. 이번에 멋있었어요. 그 깜짝 면회 리포터로 맹활약을 하신 김아람 병장님. 목소리도 예. 좋아요. 잘생겼어. 크고. 전문 리포터 혹은 MC로 하셔도 되겠어요. 어쩜 그렇게. 예. 예, 다음 주에 제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정일 조교를 계속 그 논산 육군훈련소 최고의 조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본인은 오늘 제가 여기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예. 역시 육군훈련소의 최고의 조교라 함은 바로 저입니다. 아, 미모가 거의 저랑 흡사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면회를 시켜주면서 그때 딱 만났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네, 옆에서 보시기에. 뭐 깜짝 면허 리포터를 했지만 저 본인은 26개월 복무하면서 강한 군인을 키우시고 했다는 부모님의 신조 아래 면회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깜짝 면이 아니라 정상 면회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고 네, 저보다는 6살이 위입니다. 계산해봤더니 중대장님보다 한 2살이 더. 그런 말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좀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군대가. 예, 그 제가 8개월 고참이기는 합니다만 가정을 잡고 또 부인 있고 특히 그 아들이 준영이라고 너무너무 예뻤고 그 오면서 그 부인은 혹시 못 알아보지 않겠느냐 6개월 동안 못 봤는데 못 알아보지 않겠냐는데 바로 알아보고 장난치는 거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예, 핏줄은 핏줄이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하여튼 질문 안 한 거를 이상하게 핏줄까지 얘기하고. 아니 조교는 저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육군훈련소 조교 아닙니까? 근데 나 이 자리를 지금 저분한테 뺏길까봐 나 지금 아주 불안해 죽겠어요. 기도 신인 주제하고 비슷하고. 다음 주 제대합니다. 저 실례지만 다음 주 제대합니다. 내가 차라리 입대하겠습니다. 지금 애인 있으십니까? 애는 없습니다. 없지만 신윤주 아나운서 같이 아름다우시고 키도 크시고 아름다움은 뭐예요? 제가 김아람 병장입니다. 아름답게 그렇다면 뭐 연애 아니라 결혼해서 정예인 상병 부럽지 않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한번 낳고 싶습니다. 역시 군인은 겁이 없어. 다음 주 제대합니다. 다음 주 제대합니다. 아 그래요. 괜히 물어봤어 이제. 자 사병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고향에 또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 많을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병영 통신. 군대 가요. 26개월 동안 지금 공부 뭐 열심히 해갖고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하고 행복한 모습 진짜 보일 테니까 그때만 기다려요. 그리고 오양에 아가씨들 많은데 저 때까지만 해도 나 좀 기다리고 편지 좀 자주 써요. 동사위원 씨. 그러니까 편지 잘 써. 동네 이장님 같아. 한번 끊을게요.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알립니다. 저 군대에 있는 26개월 동안 여자친구 이영란은 제 겁니다. 아무도 넘보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도 넘보지 마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문현입니다. 이건 육군훈련소에서 강인한 훈련을 통해 늠름해진 제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앞을 못 보시기에 늠름해진 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녁 후 밝은 세상을 보실 수 있게 아버지 어머니의 두 눈을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정말 사랑합니다. 육사벌련병 병상영 사랑하는 내 딸 지연아, 네가 태어나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 입대하게 돼서 무척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래도 이 아빠 이 모습 그리면서 힘든 훈련 잘 받고 있다. 앞으로 부디 예쁘고 건강하게 엄마 속 섞이지 말고 잘 자라기 바란다. 사랑한다. 둘밖에 없는 형제를 군에 보내시고 걱정해 하시는 부모님 같이 왔어요. 걱정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동생을 잘 보살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회선 영이 저를 보살폈지만 이곳에서는 제가 형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살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훈련병 안태규입니다. 중대장님보다 많은 나이로 노익장으로 국토방위에 인력으로 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충성! 재욱이 엄마 사랑해!
결혼했군요. 동기보다 나이가 많다고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6주간의 교육권은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큰 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조국의 땅을 제 이등병 남동태가 지키겠습니다. 충성! 아버지, 저 좀 보십시오. 아버지 아들 경담입니다. 군대 늦게 가려고 입영을 피하기로 했던 저에게 군대 일찍 가라며 지원 가게 하게 만드셨던 그런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럽고 야속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등병의 계급장을 달고 이곳 훈련소를 퇴소하게 되니 아버지의 마음 조금나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 아버지, 이 강해진 어깨와 넓은 가슴이 보이십니까?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강해졌습니다. 아버지,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히 주무십시오. 아버지와 이 나라는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아버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충성! 이등병 계급장을 잘하지 못한 대한민국 젊은 남성 여러분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이등병 계급장을 달기 위해 6주 동안 땅바닥을 침상과 같이 뛰고 또 뛰었습니다. 전투복과 찢어져라, 전투와야 달아져라. 그 6주의 짬밥, 국방부시계는 그냥 가지 않더군요. 그 국방부시계를 돌리기 위해 그 훈련의 대가로 이 1만 강축의 이등병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이등병 계급장을 달아보지 못한 대한민국 젊은 남성 여러분 꼭 달아보십시오. 아버지가 IMF로 인하여 직장을 잃으시고 어머니가 혼자 식당에 다니시며 생계를 유지하시느라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하지만 아들 대명이는 육군 신병 교육의 요라 및 이곳 훈련소에서 기초가 튼튼한 정예강병을 육성하는 최고의 분대장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오늘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아들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350기 훈련병 승호야, 오랜만이다. 이렇게 화면으로 널 만나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른다. 네가 자대 배치 받은 지 벌써 9개월이 지났구나. 처음 자대 배치 받고 힘들다는 편지를 보냈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훈련소에서 6주간 땀 흘리며 생활한 것들을 생각한다면 잘 견딜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앞으로 남은 군 생활도 잘하고 저녁 후에는 서로 만나서 이런 힘들었던 것을 안주 삼아 술이나 한잔하자. 유승호, 파이팅! 충성! 이병 우상균, 대한민국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나 자대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최전방에 가서도 이곳 육군 훈련소에서 받은 강한 훈련을 바탕으로 철통 같은 경계태세를 확립하여 이 나라 이강산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육군이 되겠습니다. 충성! 후배들의 그 병영통신을 보셨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입대를 하셨다고 생각하시고 훈련병이라고 생각하시고 병영통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주락 일병님. 엄마 훈련 받다가 방독면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방독면 잊어버린 걸 왜 어머니한테 말씀하세요? 아, 그 돈을 좀 보내줘야 엉터리.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 방독면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와. 그다음에 해보세요. 병영통신. 아버지 어머니 훈련 잘 받고 있어. 이번 주말에 꼭 오셔야 돼. 나는 먹을 거 기다릴 거예요. 울지 마세요. 이 40년이 넘게 이 86회 전우를 참 이렇게 한데 뭉쳐서 회의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꿈은 뭘까 들어보겠습니다. 강상열 일병님. 나이가 나이인 만큼 서로 건강에 조심하자고 모이면 매일 그럽니다. 술도 조금 줄이고 운동도 좀 하고 그러는데 2008년이 우리 86회가 결성된 지 꼭 만 50년이 됩니다. 2008년까지 우리 전부 건강하게 살아서 5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갖고 싶습니다. 꼭 그러실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강신욱 일병님, 남자에게 있어서 군이란 어떤 것인지요? 특히나 저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군대에 반드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철칙을 지켜야 되고 군대에 감으로써 사나이가 된다. 나라를 지키는 사나이가 된다 하는 그런 그 우리 스스로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훈련을 받고 사병 생활을 마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나라를 지키는 사나이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40년이 넘게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매달 한 번씩 모이신답니다. 이 86 전우회들 여러분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